안녕하세요. 이점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1막 23장 Q&A 관련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Q&A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제가 진도 나가고 있는 거랑 또 좀 안 맞기도 하고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현 상황에서 공유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MSCI 지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의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펀드의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영향력이 아주 크고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는 선진 주식시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된 사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MSCI는 매년 6월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구분해서 대표 지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대표 지수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또한 MSCI 편입이 되는 주식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반기에 1회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은 5월과 11월에 편입 편출 여부를 발표를 하고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편입 요건은 경제 발전도라든가 경제 규모, 유동성 측면, 그리고 시장 개방성 여부 관련해서 편입 편출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MSCI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어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패시브 펀드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은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주 한경에서 나온 기사를 참조해 보자면 명암이 MS 지수 변경에 따른 종목과 명암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MSCI에 편입된 종목, 편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편출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마이너스 지수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입된 종목이 다 오르진 않거든요. 확률만 높아질 뿐이지 MSCI에 편입이 됐다라고 해서 주식이 다 오르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JSI 지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DJSI는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 이거는 1999년 다우존스와 SAM이 만든 우량기업 주가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재무적 정보, 지배구조, 사회공헌도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 경영 평가에서 우량기업을 선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방송 중이었던 ESG,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수가 되고 거기에 발전된 것이 ESG, 최근에 나오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SI 편입과 관련해서 보자면 가장 큰 평가 대상으로는 이제 DJSI 인더스트리 리더라고 해서 전세계 유동자산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편입 기준은 업종 1위 약 59개사만 DJSI 인더스트리 리더로 편입을 시키고 DJSI 월드 같은 경우는 전세계 유동자산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 편입은 상위 10%, 약 342개사를 편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시아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태 시가총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은 그 중에서 상위 20%, 156개사를 편입을 시키고요. DJSI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 상위 30%인 약 52개사를 편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중치를 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 중에서 나열을 한 다음에 상위 30% 또는 상위 10% 이렇게 편입 기준을 따라서 해당 기업을 각각 섹터에 맞는 곳에 편입을 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업사이클과 관련된 Q&A가 있었는데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 리사이클의 합성어로 물품의 디자인 등의 가치를 더해 새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사이클은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은 높긴 하지만 이게 좀 업사이클 관련해서는 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유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더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 중반부터서 업사이클과 관련된 사업을 권장하고 나라에서 지원 사업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업사이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난 텍스타일이나 목재나 기타 같은 것들을 이제 아웃풋을 내는 건데 이런 것을 재료로 해서 패션 잡화나 업사이클 기구, 그 다음에 기와의 키트 등을 이제 만들어서 재탄생시키는 거죠. 가치를 집어넣는. 그래서 보시면 재활용 제품을 수거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시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사이클 시장 전망은 코로나 시대에 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국내 업사이클링 산업 디자인 협회에서 발표한 걸 따르면 2018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10배가량 업사이클링 업체 수가 늘어났고 시장 규모는 한 5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GS카텍스에서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폐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분리선별 작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GS카텍스에서 복합수지를 생산해가지고 고객사에 공급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중소업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이런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1년 모집 공고 중에 하나인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공모 및 접수는 이미 끝났어요. 저도 미리 좀 봤으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라 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이미 올해는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고 내년에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Q&A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는 드디어 이제 공모주, 최근에 대여가 이제 2군데가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올해 남은 것도 한 6군데, 7군데 정도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준비할 수 있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셔서 굳이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크게 경쟁률에 좌우하진 않을 것 같아 공모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